요즘 편의점에 가면 약과 크림빵이 있고, 카페에 가면 인절미 라떼가 있고, SNS를 열면 된장 오마카세가 뜹니다. MZ세대가 할머니 음식에 빠졌다고 해서 할메니얼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트렌드 뒤에 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그 된장, 그 두부, 그 청국장의 원료콩 80%가 수입산이라는 겁니다. 전통을 소비하는데 원재료는 외국에서 온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아이러니한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할메니얼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할메니얼은 할머니와 밀레니얼의 합성어입니다. 할머니 세대가 드시던 음식을 MZ세대가 힙하게 재발견해서 소비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된장, 들기름, 청국장, 막걸리, 콩국수, 약과, 잡곡 같은 것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단순한 복고가 아닙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로의 한식 특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지금 터졌느냐? 크게 세 가지 흐름이 겹쳤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집밥 문화가 폭발하면서 전통 조미료와 발효식품이 재발견됐고요. 둘째, 2030세대가 얼리케어적으로 떠오르면서 건강의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30세대의 건강관리 노력 수준이 2016년 대비 1.5배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어요. 셋째, SNS의 힘입니다. MZ 소비자의 22에서 23%가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식품을 구매했다고 응답한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1%에 그쳤거든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인스타그램에서 감성 콘텐츠가 되는 시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렌드가 실제로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볼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의 원료인 종실들깨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10년에 약 3만 3천 헥타였던 재배 면적이 2022년에는 4만 1천 헥타로 늘었습니다. 12년 사이에 24%가 증가한 건데요. 생산량도 같은 기간에 3만 3천 톤에서 4만 7천 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용작물 전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 됐어요. 들기름 수요가 늘면서 농가에서도 들깨를 더 심고 있다는 뜻이죠. 충북 음성이나 보은 같은 종실, 들깨 주산지에서는 소득 상승 기대감도 있고요. 경남 밀양에서는 잎들깨를 홍콩, 미국, 일본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04톤이 수출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할메니얼 트렌드의 핵심 식재료 중 하나인 콩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된장, 간장, 두부, 청국장의 원료콩 약 80%가 수입산입니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수치인데요. 식품용 콩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만 약 70%에 달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산 대두 약 64만 2천 톤을 수입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3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국산 콩이 수입산보다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중소두부업체나 장류업체 입장에서는 국산 콩만 쓰면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강릉의 대표적인 전통 두부업체인 강릉초 당두부는 하루에 4만 모를 생산해 왔는데 최근 수입콩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수입콩 공매 낙찰가가 톤당 60만 5천 원으로 이전보다 70% 이상 올랐거든요. 국산으로 대체하자니 생산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감당이 안 되고 수입을 계속하자니 공급이 불안정하고 이게 지금 우리 장류 산업의 현실입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32%입니다. 곡물 자급률은 23%밖에 안 되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 10개 중 7개는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뜻이에요. 할메니얼이라고 해서 할머니 시대의 자급자족 구조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반찬은 사실 글로벌 공급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전통을 소비하되 원재료는 수입산이라는 역설. 이게 이 트렌드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겠습니다. 전통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성공한 해외 사례가 있거든요. 덴마크의 노마라는 레스토랑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03년에 문을 연 이 식당은 이름부터가 노르딕 푸드의 줄임말이에요. 오직 자기 지역에서 자란 식재료, 자기 지역에서 잡은 물고기,
자기 지역에서 찾은 재료로만 음식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척박한 땅이니까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절임 기술이나 발효 기술을 파고들었어요. 다른 데서는 맛이 없다고 외면하던 품종들까지 탐구했고요. 결과적으로 파인다이닝은 프랑스 음식이라는 통념을 깨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마의 셰프가 직접 농가를 발굴하고 식재료를 탐구했다는 점이에요. 농장과 주방이 직접 연결된 구조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할메니얼 트렌드는 소비자 쪽에서 자생적으로 터졌다는 점에서 에너지는 대단하지만 아직 그 에너지가 농가까지 직접 연결되는 구조는 약합니다. 된장 오마카세가 유행이라고 해서 국산 콩 농가의 소득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운동도 참고할 만합니다. 1989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지역 전통 식재료와 소규모 농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국제운동으로 발전했는데요. 맛의 방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5천여 종의 잊혀진 식재료를 등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책과 제도가 결합됐다는 겁니다. 트렌드에만 맡기지 않고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도 할메니얼이 단발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런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트렌드가 실제로 시장을 바꾸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주. 특히 막걸리 시장입니다. 전통주 출고 금액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무려 135% 성장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전통주 수출도 2018년 244억 원에서 2023년 333억 원으로 5년 사이에 36% 늘었고요. 막걸리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15.4% 올랐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지평주조 같은 경우 알코올 도수를 5도로 낮춘 생막걸리를 리뉴얼 출시해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며 연간 1,800만 병을 판매했어요. 지역 쌀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막걸리가 MZ세대를 사로잡은 겁니다. 글로벌 쌀 와인 시장 규모도 2024년 기준 약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인데 2033년까지 3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5.1%예요. 그리고 한국쌀 와인 수출의 60% 이상이 막걸리라고 합니다. 이건 지역 농업과 직접 연결되는 성공 사례입니다. 지역쌀 농가가 막걸리 양조장과 연결되고 그 막걸리가 해외까지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트에서 된장이나 간장 살 때 국산 콩인지 수입 콩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가격 차이가 꽤 크다 보니 선뜻 국산을 고르기가 쉽지 않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할메니얼 트렌드가 의미 있는 건 적어도 소비자들이 전통 식재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질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콩이 어디서 왔지? 이 들기름은 국산일까? 이런 질문들이 모이면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제 된장이나 전통 간장을 만드는 소규모 장인 농가들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전북 순창, 경북 안동, 전남 구례와 담양 같은 곳에서 로컬 콩으로 직접 장을 담가 판매하는 농가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발효식품 관련 다큐멘터리가 북미, 유럽, 호주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에 거부감이 강했던 영국,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도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소, 나토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으로 과학적으로 재정의하면서 국내외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요. 고급 사케 수출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된장, 청국장, 막걸리도 이 세계적 흐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면역과 장 건강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청국장이나 된장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은 딱 맞아떨어지는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결국 말하는 게 뭐냐? 할메니얼은 단순히 옛날 음식이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식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묻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수입 의존이라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은 넘치는데 그 전통을 지탱할 국내 농업 기반은 아직 부족한 겁니다. 들깨처럼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작물도 있고 막걸리처럼 지역 농업과 직접 연결되는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처럼 구조적으로 수입에 묶여있는 핵심 원료도 여전합니다. 덴마크의 노마가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 땅의 식재료를 파고들었듯이
이탈리아가 슬로푸드를 제도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 트렌드의 에너지를 농가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농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이 아직은 좁지만 적어도 지금 그 길 위에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산 콩으로 장을 담그고 우리 들깨로 기름을 짜고 지역살로 막걸리를 빚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